오즈의 오즈마 공주. 도로시는 헨리 아저씨와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가는 긴 여행이 계속되는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어요. 높은 파도 때문에 배는 이리저리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도로시는 배 안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헨리 아저씨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저씨, 도로시는 위험을 무릅쓰고 헨리 아저씨를 찾아 나섰어요. 그때 저쪽에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 헨리 아저씨다. 도로시는 밧줄을 잡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아니라 닭장 위에 노란 닭이 한 마리 있었어요. 아저씨는 어디로 가셨을까? 도로시는 한숨을 쉬는 순간 큰 파도가 밀려와 배를 덮쳤어요. 도로시와 닭은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사람 살려요. 도로시는 안간 힘을 쓰며 닭장에 매달렸기 때문에 물속으로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도로시와 닭은 닭장에 올라탄 채 파도에 흔들렸어요. 얼마 후 파도는 잠잠해졌지만 도로시가 타고 왔던 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바다 위에 도로시와 닭만 남은 것이었어요. 주위는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꼬꼬대 꼬꼬, 닭 울음소리에 도로시는 눈을 떴습니다. 아가씨, 저기 육지가 보여요. 닭이 말을 하자 도로시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말을 할 줄 아는구나. 나는 도로시라고 해. 나는 비리나예요. 잘 부탁해요. 자, 어서 육지로 가요. 드디어 도로시와 비리나를 태운 닭장이 모래사장에 닿았어요. 힘들게 육지에 도착한 도로시와 닭은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비리나는 모래사장을 기어다니는 개를 쫓아다녔어요. 먹을 것이 없을까? 도로시는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열쇠를 발견했어요. 어머나, 정말 예쁘다. 도로시는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고 먹을 것을 찾아 숲으로 갔습니다. 숲속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냄새나는 쪽으로 가보니 맛있는 음식들이 나무에 열려 있는 것이었어요. 도로시는 그 중의 하나를 따서 맛있게 먹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어요. 도둑 잡아라. 손과 발이 바퀴로 된 기계 인간들이 도로시를 붙잡으러 오는 중이었어요. 도로시와 비리나는 허둥지둥 바위산으로 도망쳤어요. 거기 서지 못해 다행히도 바위산은 돌투성이어서 바퀴가 달린 기계 인간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바위산을 에워싸고 도로시와 비리나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산을 내려갈 수 없게 된 도로시는 바위문에 열쇠 구멍이 있는 것을 보고 모래사장에서 주었던 황금 열쇠를 꽂아 보았어요. 찰카닥, 놀랍게도 황금 열쇠는 구멍에 딱 맞았어요. 바위문이 열리자 도로시와 비리나는 그 안으로 몸을 숨겼어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로봇이 있었어요. 로봇의 목에는 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왼쪽 태엽을 감으면 생각할 수 있고 오른쪽 태엽을 감으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의 태엽을 감으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 읽은 도로시는 세 개의 태엽을 모두 감았어요. 그러자 로봇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태엽을 감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왕비님을 모시는 똑딱이입니다. 도로시와 똑딱이에게 동굴에 갇혀있는 까닭을 도로시가 똑딱이에게 동굴에 갇혀있는 까닭을 물었어요. 임금님이 왕비님과 10명의 아이들을 지하나라 대왕이 가지고 있는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약과 바꾸어 버렸어요. 도로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은 가짜였어요.
결국 임금님은 괴로워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고 왕비님과 아이들은 지하나라 대왕이 마법을 부려 조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제발 그분들을 살려주세요. 도로시는 똑딱이와 함께 바위산을 내려갔습니다. 바위산 아래에는 기계인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똑딱이가 잘 막아주었어요. 아이고 아파라. 기계인간들은 모두 항복하고 말았어요. 도로시 일행은 기계인간들을 앞세워 왕비와 10명의 아이들이 살았던 성으로 갔습니다. 성에는 링기디아 공주가 있었어요. 공주는 멋부리는 것을 좋아하여 매일 다른 머리로 바꾸며 살고 있었어요. 랑기디아 공주는 도로시를 보자 말을 걸었어요. 참 예쁜 아이구나. 너의 머리와 내 머리를 바꾸면 어떻겠니? 도로시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싫어요. 나는 내 얼굴이 제일 좋아요. 이런 감히 내 부탁을 거절해? 건방진 아이로군. 화가 난 랑기디아 공주는 도로시 일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야단났네. 이런 데 갇혀 있으면 왕비님과 아이들을 구할 수가 없잖아. 게다가 똑딱이도 태엽이 다 풀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꼬꼬대 꼬꼬. 도로시 창밖을 봐요. 비리나의 말에 도로시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어머나 허수아비님과 사자님과 나무꾼님이 이쪽으로 오고 있네. 나를 도와주려고 온 것이 틀림없어. 사실은 오즈마 공주가 그들과 함께 불쌍한 왕비와 10명의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오는 것이었어요. 여기에요. 허수아비님, 사자님, 나무꾼님, 저 도로시예요. 살려주세요. 도로시는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도로시의 목소리다. 어디에 있는 거지? 그때 사자가 감옥에 갇혀 소리치고 있는 도로시를 발견하고 성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사자가 나타났어. 살려줘. 사자를 보고 겁에 질린 랑기디아 공주는 도로시 일행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도로시는 오랜만에 만난 사자와 나무꾼과 허수아비를 얼싸안고 기뻐하였어요. 그리고 공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일행은 조심조심 주변을 살피며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은 온갖 보석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나에게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느냐? 대왕이 무서운 얼굴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오즈마 공주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마법을 써서 조각으로 만든 왕비님과 10명의 아이들을 본래대로 되돌려 놓으세요. 지하나라 대왕은 화가 나서 말했어요. 뭐라고? 내가 감히 나에게 명령을 내리다니. 너희를 모두 노예로 만들어 버릴 테다. 저걸 봐라. 대왕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넓은 동굴 속에서 노예들이 병사들의 감시를 받으며 여러 가지 보석들을 캐고 있었어요. 병사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모두 힘을 합쳐도 도저히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지하나라 대왕이 말했어요. 여기까지 찾아온 용기를 보아서 한번 기회를 주마. 성 안에 있는 조각품 중에 11개를 골라 에바라고 말해라. 그 중에 왕비와 아이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마법이 풀릴 것이다. 너희들 모두 한 번씩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만약 하나도 맞히지 못하면 너희들도 모두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알았어요. 시작합시다. 오즈마 공주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공주는 성 안에 있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면서 말했어요. 에바. 그러나 오즈마 공주는 하나도 맞히지 못하여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허수아비와 나무꾼도 해보았지만 모두 실패하여 조각이 되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내 차례다. 에바. 도로시가 고른 조각은 왕자로 돌아왔어요. 어머 왕자님이네. 내가 맞추었어. 구해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이 모습을 마법의 구슬로 보고 있던 대왕이 혼잣말을 했어요.
어쩌다가 맞았을 뿐이야. 왕비와 아이들의 조각이 모두 보라색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를걸? 그러나 비리나가 대왕의 의자 밑에 숨어 있다가 이 말을 엿들었어요. 알았다. 비리나는 의자 밑에서 살그머니 빠져나와 조각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비리나는 보라색 조각들만 만지면서 소리쳤어요. 먼저 이것부터 에바, 이것도 에바, 에바. 그러자 왕비와 아이들 그리고 오즈마 공주와 허수아비, 나무꾼은 모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비리나, 너는 천재야. 도로시와 일행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비리나는 기뻤어요. 자, 이리 돌아가요. 이제 돌아가요. 왕비와 도로시 일행이 떠나려고 하자 지하나라 대왕은 약속을 어기고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뭣들 하느냐? 이 놈들을 잡아 가두어라. 화가 난 도로시는 비리나가 낳은 달걀을 대왕의 얼굴에 던졌어요. 대왕은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어요. 아, 눈이 보이지 않아. 그 틈에 도로시는 대왕이 차고 있던 마법의 허리띠를 뺏었어요. 허리띠를 빼앗긴 대왕은 마법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제 2번 다시 나쁜 짓을 하지 않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대왕은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어요. 대왕에게서 풀려난 노예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도로시는 오즈마 공주가 가르쳐주는 대로 마법의 허리띠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데려다 주세요. 도로시는 하늘을 날아 헨리 아저씨 곁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